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첫 번째 인물, 네. 모두가 전 국민이 아는 사람입니다. 네.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 국감 증인으로는 안 나가는데 거의 뭐 매일같이 전 언론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수 유튜브에도 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정권이 재창출이 됐는데 네. 꼭 제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네. 네, 제가 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요. 네.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러느냐, 대통령 잘 못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그분들보다는 대선에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 노력으로 정권이 재창출됐는데 이게 다 제가 한 것처럼 표현이 돼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갑자기 낮은 자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사실 앞서서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아니 사적 통화라며 그럼 공적 통화를 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네. 분명히 앞서서는 불과 뭐 하루 이틀 전이에요. 하루 이틀 전에는 뭐 이게 사적 통화, 그럼 공적 통화 뭐 내가 까지. 뭐 여사랑 얘기한 거 말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뭐 체리따봉 이거 내가 해야겠네, 공개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내가 다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정권 재창출에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는데 제가 다 한 걸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것이냐? 왜일까요? 저 명태균 씨가 수위 조절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네. 지금 계속 노출되면서 이제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명태균 씨 발언 밀당 중에 하나다. 네, 전 저런 말에 너무 의미 부여할 거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블랙홀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 지금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나라인데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명태균이라는 이른바 일개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최고 권력이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의 공격에 노출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네. 방공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저쪽 미사일 쏘는데. 네. 그 대통령실 이제 언제까지 이 저 명태균 씨의 말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수위 조절할 거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 씨 발언도 그렇고 이전에 김대남 씨 발언도 그랬고 말이죠. 또 인적사진과 관련해서 십상시 얘기도 있었어요. 김대남 씨 얘기가.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핵심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3개가 전부 김 여사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고, 그다음 대통령실 말이죠. 이미 이제 상처를 완전히 하나도 받지 않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네. 선제적으로 먼저 뭔가를 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잔뜩 많은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한 것 같은데 2,000개 얘기도 하고 200개 얘기해도 그건 완전히 선택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그 비판을 감수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선 전의 일이니까 대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제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까 권력이? 그럼 명태균 씨는 뭔데 저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건 대통령실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갑자기 그 겸손해야 한다고 이게 뭐 큰 의미를 줄 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동안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그런 차원 아니겠느냐. 태도도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 차원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사람, 아까 표현에 이 한 사람 말에 정치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명태균 씨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겸손 모드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겸손 모드로 이런 얘기도 해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든 작전을 짜고 도와드리고 네. 지금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두 분 네 분이 명절날 선물을 보내주세요. 네, 처음에 너무 기뻐서 그 선물을 해갖고 추석에 아버지 그 제사 차례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올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선물이 왔는데요. 네. 그 선물은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보내줘서. 두 번째로는 대통령 여사가 너무 힘든 어떤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김영선 의원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줬던 분들한테 한 개씩 3개를 나눠드렸어요. 네. 지금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보통 뭐 대통령실에서 명절 때 대통령실에서 이 선물을 보내곤 하죠. 근데 거기에 뭐 주로 뭐 먹는 것들입니다. 뭐 쌀도 있고요. 뭐 어떤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데 그걸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제사상에 올리고 다른 거는 뜯지도 못하고 잘 갖고 있다가 내가 진짜 고마워했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세훈 의원님. 임 의원님도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 명절 선물은 그냥 이렇게 뭐 지인들 굉장히 많이 좀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고마워서 갖고 있다가 어떤 감사한 사람한테 3개, 4개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친분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라는 생각도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 추석 명절 선물 등등은 한 번 보낸 다음엔 중복으로는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필터링을 약간 해요.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좀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의 명절에 받은 건지 여러 명절에 걸쳐서 받은 걸 계속 안 뜯고 갖고 있다가 한 건지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설, 추석 이렇게 중복해서 한 4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중복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인다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아마 지금 보수 유튜버의 인터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 똑같은 얘기를 그 이른바 약간 진보 유튜버에서 똑같이 했었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받은 건 똑같은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게 너무 고맙고 눈물 나서라고 했지만 그 당시 다른 인터뷰에서는요. 지금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뜯기가 싫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의아한 지점이 약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마다 말씀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 혹은 뭐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고요. 관계는 돈독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틀어졌는지 왜 다시 회복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그러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권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권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떤 지위가 있지 않고 그 당시에 대통령을 도왔을 때 지위가 없던 분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연결이 돼서 흔들리고 있냐. 근데 그게 왜 국정 운영에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어지럽히냐. 이거는 사실 국정 농락에 가까운 수준 아니냐. 그럼 결국 불행한 것은 거의 국민입니다. 지금 국민 해결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논란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과연 맞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지점인 것이죠. 이건 대통령실에서요. 철저하게 알아보든가 뭐 색출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영역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은 뭐 어쨌거나 선물을 명절마다 한 4번의 명절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친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같다. 다만 선물을 뜯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는 너무 국정 운영을 못해서 꼴 보기 싫어서 안 뜯었다라고 얘기하더니 여기에 와서는 또 네, 너무 감사해서 차마 뜯지도 못했다라고 말이 좀 다르네라는 점도 같이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뭔가 폭로를 좀 시작을 하게 된 어떤 게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하면서 당신 때문에 지금 보수 다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근데 요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원래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언론 인터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인질극을 벌이면 자극 않는 게 원칙 아니냐.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분간
대응을 좀 자제하겠다라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뭔가 막 분노해서 막 저돌적으로 질주하던 명태균 씨가 태도를 바꾼 게 혹시 윤영걸 대표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극하지 않아서 약간 캄다운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 면도 있다. 명태균 씨 그 인터뷰를 보면은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발끈하기도 하고 가만 안 있겠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빨리 수사해서 감옥 집어 넣어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있는지 밝혀라. 나 앞으로 그 녹취록이 2,000개 있다. 뭐 체리 따봉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되는 게 체리 따봉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공식적인 그 카톡까지도 대통령 그 당선될 때 전후로 네. 중요한 것까지 공개한다고 했다가 요새 좀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요새 인터뷰를 좀 자제하고 있죠. 예.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다가 그건 안 한다고 했죠. 네. 여러 가지로 좀 톤 다운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명태균 이 양반도 좀 요새 조금 톤 다운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강원 양면 전략 이중적이고 네. 좀 교활한 그 처세잖아요. 한때는 선물 받은 게 아까워서 제사상에까지 올렸다는 거는 누구 높은 사람하고 악수해서 그 손 씻기가 너무 아까워서 세수도 안 했다는 그런 뜻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네. 저런 처신들을 우리 검찰에서 왜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사건 녹취록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네. 대통령 뭐 후보된 사람들 뭐 지지율을 높여라 낮춰라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정치 그 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 시켜놓고 네. 돈을 제대로 안 주고 다른 걸로 주고 했다면은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 수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왕 터진 거 빨리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해서 다 좀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선거 없거든요. 후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네. 지금 터뜨리면은 후년에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럼 어떻게 보면 뿌로커한테 어떻게 공당이 끌려다니나요? 빨리 그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빨리 골문대가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아무는 거 아니겠냐. 수술 늦추면 늦출수록 더 크게 곰고 상처도 오래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명태균 수사 신속 처리 촉구 국힘 명방지법 당론으로 추진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빨리 이거 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수사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촉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수사에 있어서 경중을 따진다.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도 여러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명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지체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스튜디오에 지금 관계자가 나와 계시죠. 네. 이지호 부총장님. 네. 최고위원회의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맞습니까? 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였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한 네. 대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저 사건에 직접 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모르죠. 모르는 상태지만 이게 벌써 이제 수사에 착수한 지가 꽤 오래되고 그러는데 네. 처분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네. 이제 공개 회의에서는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라고도 나오는데 저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김어준 방지법도 되거든요. 보면 이 부상금정 사전투표하는 날 이른 아침에 네. 이른바 뭐 여론조사 꽃에서 한 최신 여론조사다 해서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뭐 3몇 %, 저희 당의 윤희룡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거를 사전투표하는 날 그렇게 그걸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22%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표 여론조사는 25%가 틀린 거예요. 그 오차가 25%가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엉터리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사한 게 아니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용 조사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봤으면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여의도에서 추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명태균 방지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 민주당 진보계열의 김어준 방지법이기도 하다. 아무튼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서도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다라고 좀 확인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여론조사로 장난치는 건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